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도 제가 빠르게 전달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 녹화는 하지 않고 화면 녹화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은 동일철강이라고 하는 기업의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왜 어떤 규정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해당이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동일철강의 주주분들이었다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었다면 충분히 동일철강이 관리 종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려고 해요. 다만 제가 예전부터 동일철강을 팔로우업을 했다거나 제가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라서 저도 이번에서야 본 거고요. 제가 예전에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투자자였다면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보고서를 따라와 보면서 충분히 위험한 종목이었으니까 미리 피할 수 있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리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관련된 공시 내용인데요. 빨간색 박스 쳐드린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3, 4년도 기준 2, 4년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코스닥 상장 규정상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도, 3개년도 중에서요. 연속할 필요 없어요. 2개년도 이상 자기 자본의 절반이 넘어가는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은 그냥 세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보시면 보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적자가 뜨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로 뜨겠죠. 그 손실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그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이게 한 번 더 카운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아직 23년도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22년도까지 사업 보고서를 조금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떠한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22년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요. 56기가 22년도, 여기가 21년도, 여기가 20년도예요. 그래서 세전 손실하고요. 자본 총계, 요게 자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본 총계를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54기 20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자본 576억을 두고 손실이 93억이 났으니까 16.1%입니다. 근데 55기에요. 374억 자기 자본을 두고 순손실이 250억 가까이 났으니까 66%가 넘어가면서 이게 지금 50%가 넘었죠. 그래서 원 카운트가 뜬 거예요.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는요. 자본이 366억인데 손실이 160억, 44%가 조금 안 되는 수치로 간당간당하게 50%가 넘어가는 수치를 피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카운트가 이미 정립이 된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23년도에도 이 기준이 한 번 더 해당이 되면 21년도와 23년도, 즉 최근 3개년도 중에서 2개년도가 50% 이상 나오는 그 순손실이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년도에 순손실을 피하는 게 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동일철강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아직 연말 보고서는 안 나왔으니까 3개 분기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세전 손실 같은 경우는 각각 이 누적으로 계산된 겁니다. 마이너스 58억, 마이너스 174억, 마이너스 183억이 뜨고요. 자본 총계가 당연히 손실이 나니까 깎여 들어가겠죠. 306억, 214억, 160억 되는데요. 1분기까지는 누적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자본 총계 대비해서 19%밖에 안 되는데요. 이미 2분기 반기 기준으로는요. 자본 총계 대비 세전 손실의 비중이 80%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2분기 보고서가 공시가 되는 거는 6월 말 끝나고 나서 7월 말 정도에 공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재무제표를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이미 얘는 80%가 넘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3분기, 4분기에 이익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이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가능성 차원에서는 맞는데 굳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 베팅을 여러분들이 거셨어야 하냐는 거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7월 말에 2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미 이 기업을 피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3분기 보고서에서도 오히려 87%까지 더더욱 확대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3분기 말까지 누적으로 183억 손실이 났던 기업이 4분기 10월, 11월, 12월 잘해서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해서 이 손실폭을
얼마나 메꿔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자본 총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요 기준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업들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코스닥 기업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코스닥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벤처성 기업들이 많고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는 불건전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고, 코스닥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이 혹시라도 적자 국면에 있다면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미리 판단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주주로서 가져가셔야 되는 책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동일철강에 이번에 물리신 분들께는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도, 다른 분들 그리고 동일철강 주주분들께서도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시도록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